TVN 2013 입시 전략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이은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종원입니다. 네, 2013학년도 대입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수시 모집 인원의 확대, 그리고 이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된 것인데요. 이 수시 지원 횟수가 제한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 지원할 대학을 선택할 때 보다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수장님, 수시 지원 제한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먼저 묻지와 지원이 사라질 테니까요.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보다도 중하위권 대학들이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중하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극심한 눈치 작전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알아보고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네, 일단 수험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 선택을 하셔야겠고요. 또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항상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비교과 대학별 고사와 수능 모의고사 성적 이외에도 이 전년도 합격, 불합격 자료 같은 걸 냉정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시 모집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정시 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따라서 올해 대입의 큰 흐름은 수시 모집입니다. 예, 수험생들은 적극적으로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수시 모집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이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서 전략을 집중적으로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님을 모시고 각 대학의 수시 입학 전형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 자유와 열정, 나눔의 50년을 맞은 특별한 대학, 서강대학교입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주실 서강대학교 박혜영 입학사정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먼저 대학 소개부터 알아볼까요? 네, 저희 서강대학교는 개교 당시부터 국제화된 커리큘럼, 학생등 최적의 교수 비율, 국내 최초 교수 안식연대 도입 등으로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는데요. 1966년 경양교육상 수상을 통해 국내 최우수 모범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개교 10년 만인 197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서강대학교는 국내 최초 대학 공연장인 메리홀과 완전 개가식 체제의 로욜라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새로운 대학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모든 행정 시스템과 시설 도입에서 최초의 이름을 가진 대학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지정자석제 FA 제도 등 학사관리와 자율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등 자유로운 학품으로 공부하는 대학다운 대학의 표상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8개 학부 11개 대학원에 총 14,800여 명의 학생이 재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만여 동문을 배출한 서강대학교는 2011년 중앙일보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네. 제가 학생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서강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서강대학교는 학부생의 교육 커리큘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선생님? 네, 서강대학교는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예, 지정자석제나 FA 제도가 있어 교육에 있어서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자율전공이나 다전공, 연계전공이 있어서 자유로운 학품으로 4년 내 전공을 3개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예, 작년 문학부 졸업생 같은 경우는 약 84.8%의 학생들이 2개 전공까지 이수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서강대학교만의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이 인정을 받아서 2012학년도부터 학부대학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120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쉴 틈이 없겠어요. 네, 사실 대학에 들어가면요, 이 해방감에 좀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뭐 미팅이다 뭐다 해서 놀기 바쁠 텐데, 그러다 3, 4학년 되면은 그 학점 채우느라고 계절학기 듣고 난리가 나죠. 네, 그런데 서강대 가면 그런 일은 없겠네요. 예, 절대 없을 겁니다. 저희 서강대학교는 지도교수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고 놀 때는 노는 학생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강대는 매년 이 상위권 대학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서강대만의 어떤 특장점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자유로운 학풍과 그런 엄격한 학생 관리를 통해서 졸업 후에 취업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서강대학교는 4년제 사립대학 중 취업률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금융권, 공공기관 등 좋은 곳으로 다 취업이 되고 있는데요. 서강대학교만의 학사 관리를 통하여 졸업한 선배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현재 졸업생 평판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요 사립대학 취업률 1위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또한 국내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인데요. 서강대는 교수 연구 부문 1위 및 이공계 연구 순위가 서울시 종합대학 1위입니다. 다 1위인데요.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서강대학교 취업률의 비결은 이렇게 제대로 공부시키는 학풍이 기업체, 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믿고 받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서강대를 갔었는데 신축 건물 공사들도 한창이었습니다. 네. 예, 서강대 캠퍼스가 확충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제인문관, 산학관, 인공광합성 연구센터 등의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해 최신 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양주의 25만 평의 땅에 글로벌 에듀케이션, 리서치, 비즈니스를 실현할 저부 캠퍼스를 조성하고 최고의 기업을 유치하여 첨단 연구와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더욱 멋진 모습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서강대학교의 특별한 변화,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서강대학교 수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의 2013학년도 전형에는 예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올해는 작년보다 수시 모집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시 1차와 2차가 수시 모집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설된 전형으로 일반 서류 전형으로 230명을 선발하고요. 네. 일반 논술 전형으로 541명을 선발합니다. 작년 특기자 전형이 자기 추천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경제, 경영과 자연 계열의 모집 단위가 추가되면서 인원이 18명에서 4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작년과 달리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어 합격자의 학생 후 교과 성적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사회통합 전형은 작년과 달리 수시가 아닌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요. 비슷한 유형으로 기회균형 선발 전형은 지원 자격이 기초생활 수급자로만 제한되어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는 정시 모집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의 비중이 조금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서강대는 올해도 역시 그 541명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예, 특기자 전형의 명칭이 자기 추천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긴 것은 수험생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올해 전형이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전형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강대학교 수시 모집 시기는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입니다. 서류 제출 기간이 전형별로 차이가 있으니 원서 접수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일반 서류 전형의 서류 제출 기간이 수능 이후이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11월 9일부터 13일까지이고요. 일반 서류 전형은 11월 9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 게요. 이 서류 제출 기간이 전형별로 다르다는 점을 꼭 체크해 두어야겠습니다. 이번엔 각 모집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으로 논술 전형이라고 불리는 일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요. 우선 선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언수 외 영역의 100분위 합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한두 문제 차이로 인해서 등급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다른 영역의 100분위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100분위의 합을 통하여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인문계열 같은 경우 언수의 100분위 합이 288이거든요. 예. 근데 100분위가 97, 97, 94가 나왔을 경우에 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이잖아요. 예. 하지만 합을 통해서 우선 선발에 해당되는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서류 전형을 신설하여 정시 모집 위주로 준비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서류 전형은 일반 논술 전형의 우선 선발의 최저학력 기준과 같고요. 다음을 충족한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입력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예, 서강대학교는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동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해당 전형을 소개하실 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자기추천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 있습니다. 자기추천 전형은 특별한 특기가 없어도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모집단위 관련 활동을 수행한 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서류 100%로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2에서 4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일반 면접 40%가 반영이 됩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75%가 정량적으로 1단계에서 반영이 됩니다. 학교생활 충실도로서 학생부 교과가 정량적으로 반영되고요.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도 및 열정, 전공 관련 적합성 등을 학생의 관련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가톨릭 재단의 국내 고교장, 가톨릭 교회의 사제, 가톨릭 사회봉사단체의 장 등의 추천이 지원 자격으로 활용됩니다. 자기 추천 전형만 우수성 관련 자료라 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만을 제출합니다.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요. 입학사정관 전형인 자기추천 전형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교생활에 충실했던 학생들이 선발된다는 점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외에는 어떤 전형들이 있나요? 예, 입학사정관 전형은 아닌데요. 서류평가를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바로 아트앤테크놀로지 전형과 알바트로스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네. 예, 아트앤테크놀로지 전형은 학문간 융합이 가능한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으로 인문학, 경영학, 예술학, 공학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공학 계열의 경영자를 양성한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류 100%로 1단계에서 2에서 4배수 내외를 선발하고요. 우수성 관련 자료로 공인 외국어 성적이나 올림피아드 성적, 공모전 등 수상 실적 확인서, 문화예술 분야의 실제 제작에 참여한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서강대학교의 모집단위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인문학과 자연과학 등을 융합한 지식 융합 학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간 연계가 가능한 통섭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것일 텐데요. 지식 융합 학부 내에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은 수시 모집에서 이 아트앤테크놀로지 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미래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알바트로스 인재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요? 예, 알바트로스 인재 전형은 인문계열은 공인 외국어 성적을 지원 자격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네. 자연계열은 과학고 또는 영재고이거나 올림피아드 참가 수상이 지원 자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알바트로스 인재 전형 뭔가 이름이 독특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알바트로스는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날고 멀리 보는 새로서 서강대학교 정문에서 볼 수 있는 대표 상징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 저도 언젠가 본 것 같은데요. 정말 멋있었던 것 같은 네. 예,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서강대학교의 상징물인 새의 이름이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날고 또 멀리 보라는 의미가 전형에 내포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일반 서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접수를 하지만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입력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최저학력 기준이 일반 전형의 우선 선발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는 언수의 100분위 합이 288이고요. 경제 경영은 292, 그리고 자연은 수리가와 과학탐구가 188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서류 입력 여부를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저희 대학에서는 SMS를 통해서 입력 안내를 이제 통보할 예정입니다. 제출 기간 이후에 학교생활 기록부의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저희가 학생을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네. 서류 평가의 그 학생부 교과 영역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낮아서 수능 위주로 정시 모집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전형입니다. 네. 올해 신설된 서강대 일반 서류 전형의 경우에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등급으로 보면 1등급에 수렴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서류 전형은 서류 입력도 수능 이후에 하게 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서강대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어떤 합격 전략 혹은 전형별 팁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가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전형이므로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달리 이번에부터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요. 네. 등급 간의 점수 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의 평균이 좀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논술 전형은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만 만족하면 경쟁률이 모집 단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대1에서 10대1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합격자들의 논술 평균 점수가 인문계열은 6점, 자연계열은 6.2점, 일반 선발의 경우에 인문계열은 7.4점, 자연계열은 6.6점으로 논술 점수의 합격 평균이 우선 선발의 경우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발에서는 수능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선발의 경우도 학생부가 50% 반영되지만 이중 교과 영역은 30% 반영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20%의 비교과 영역은 봉사 및 출결 사항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논술의 영향력이 훨씬 커지게 되는데요. 합격자의 학생부 평균은 2등급 중후반이었고요. 4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논술 점수를 통해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예, 논술 우선 선발에서는 수능이 중요하고 그리고 논술 일반 선발에서는 논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서류 전형 역시 최저학력 기준 만족이 중요합니다. 수능 이후에 그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입력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학생부의 비교과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통해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합격자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신다면 학생부 성적이 좀 덜 우수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좀 유념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논술 전형일 경우에 논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좀 안 좋아도 지원을 가능할까요? 네, 가장 많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일 텐데요. 저희 모집 요강의 뒤쪽에 그 등급 테이블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상위권인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경우에는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 2에서 3등급이었고요. 4에서 5등급의 학생도 20% 이상 차지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는 우선 선발은 수능, 일반 선발은 논술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4, 5등급의 합격생이 20%나 된다니 좀 놀라운데요. 논술 전형에서 일반 선발은 학생부 교과 성적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으니까요. 논술 준비를 철저히 하면 서강대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게 입학사정관 전형일 것 같은데요. 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이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희 서강대학교 전형 중 자기 추천 전형과 알바트로스 인재 자연 AT 전형을 제외한 모든 서류 평가를 전형 요소로 하는 전형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출 서류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세 가지 전형 중에 이제 자기 추천 전형만 입학 사정관 전형이고요. 알바트로스 인재 자연이나 AT 전형은 사정관 전형이 아니지만 저희가 우수성 관련 자료를 A4 규격의 10매 이내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양식은 자유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형은 저희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학교생활 기록부만을 통해서 지원자의 전공 관련 활동을 포함한 비교과 활동을 평가해서 전공 적합성 및 열정, 인성 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기록부 및 이에 기재되지 않은 활동을 포함해서 학생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최후의 발언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이 입학사정관 전형 요소에서는 갈수록 학생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비 수험생분들도 본인이 그 비교과 활동을 했던 것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항들이 학생부에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최후의 발언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자기소개서는 이제 대학별로 다 공통 양식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강대학교도 공통 양식을 따르고 있고요. 조금의 차이점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성장 배경이고요. 2번 문항은 지원 동기, 3번 문항은 활동 3가지를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충분히 고민하시고 지원자의 학교생활 및 활동, 실적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생활 기록부와 추천서를 참고해서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학생부의 미기재단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 기간 중에 전화 인터뷰나 수상 조회를 할 수 있으니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인터뷰는 학생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건가요? 학생이나 관련 기관이나 선생님 정도의 확인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원자의 학교 생활을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이 성장 배경과 지원 동기, 여러 활동들을 충실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사실의 기초에서 진정성 있게 써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서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면접입니다.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예. 사정관 전형의 면접은 일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일반 면접은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동시에 학생의 전공 관련 열정 및 인성을 확인하는 면접인데요. 1번 면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제출된 서류입니다.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네. 자기소개서에 작성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활동을 꾸며서 제출했을 경우나 의미 없는 활동인데 그저 학생들이나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따라한 경우에서는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제출 서류나 면접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출 서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지원자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격된 학생들을 보면 자기소개서를 20번 이상 고친 학생들도 있었고요. 네. 예, 제출 서류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나를 정리하고 미래의 나를 준비하며 현재의 나에 충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면접은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고 직접 제출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다른 준비 없이 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성실히 답변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의미 없이 수행을 하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정관의 연이은 질문에 그것이 이제 탄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 제출 서류를 작성해 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실제로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다짐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서류와 면접 준비는 무엇보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수시 입학 전형 소개부터 면접에서의 팁까지 좋은 정보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선생님 당분간 일정이 빡빡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네, 이제 모집 요각이 나왔고 전형 일정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형 일정대로 한 해를 보내면 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제 평가 기준이나 방향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교수 사정관이나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평가 방향이나 지침을 모아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수시 모집 기간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서강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정관으로서 일하면서 드는 보람이 사정관 전형의 신설로 인해서 학생부 교과나 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 등 시험만 준비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학생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활동에 집중을 하고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기 위한 고민이나 활동이 전혀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관련 활동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관 전형이든 일반 전형이든 대한민국의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오늘도 무거운 책가방을 든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요. 어떤 학문을 공부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본인이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하루빨리 시작되길 바랍니다. 예, 그럼 대한민국 고등학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고등학생 여러분을 화이팅 하셨는데 제가 다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러네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여러 팁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됐길 바라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강대학교 입학처를 방문하시거나 입학처에 이제 질문사항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 HCN 2013 입시 전략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박혜영 입학사정관님과 함께 2013학년도 수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대학의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직접 전형에 대한 팁을 알려주시는 기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네. 예, 오늘 시간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저희 방송 계속해서 시청하셔서 대학의 합격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지난 방송이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저희 아는 만큼 대학 간다 방송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고요. 입시에 대한 궁금증은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